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3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알고 있다시피 물체가 떨어질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랑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언제가 더 파괴력이 있냐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질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런 항타기, 디딜방아에서의 공이, 수력발전소에서 물, 이런 것들 싹 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뭔 소리냐? 여기서 공이 굴러간다고 하고 여기에 멈춰 있다고 해봅시다.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 있는 공도 움직이게 되겠죠. 이 공이 어떻게 움직였냐? 뒤에 있는 공이 와서 부딪혔다.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켰다. 즉, 이 공이 일을 한 거죠. 이 왼쪽에 있었던 공이 오른쪽에 있는 공한테 일한 겁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에너지다. 근데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네요.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다양한 예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움직이는 물건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라는 사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각각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는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가 일정할 때, 추의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은요, 말뚝의 이동 거리는 2배, 또 3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뚝의 이동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뚝의 이동 거리는 누가 이동시킨 거냐면 추가 이동시킨 거죠. 추가 말뚝의 한 일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추가 말뚝의 한 일의 양이라는 건 추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의 질량이 두세 배가 됐다? 말뚝의 이동거리 두세 배가 됐다? 근데 말뚝의 이동거리는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로 연결이 되죠. 추의 질량이 두세 배가 되면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도 두세 배가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높이가 두세 배가 됐을 때 똑같이 이동거리, 말뚝의 이동거리가 두세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이 위치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로 곧 뭐를 할 거냐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곧 일로 전환이 될 건데요. 일로 전환이 될 건데, 그래서 일은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중력에 대해 한 일 같은 경우에는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 두 가지 9.8 곱하기 질량 즉 중력이었죠. 높이는 이동거리 해서 이 에너지와 일은 같은 개념이라 에너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즉 중력에다가 올려준 높이를 곱하면 중력에 의해 생긴 이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전 단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이 물건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높은 위치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기준점이라고 하면 뭐 h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중력만큼의 힘으로 위로 들어 올려줘야지 들어 올려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력만큼의 힘으로 h만큼 들어 올리면 이 녀석한테 그만큼 9.8 곱하기 m 곱하기 h만큼의 일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그 해준 일의 양만큼 이 녀석에게는 뭐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거냐면 에너지로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다 써드리면 중력에 대한 일은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같은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아까 여기 말씀도 드렸지만 기준점에 이제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오른쪽 곰인형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지만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길 기준으로 하면 곰인형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0이니까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도 이제 두 가지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무거울수록 뭔가 부딪혔을 때 움직이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좀 더 강한 힘을 받아서 더 뒤로 밀려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물체가 빠르게 달려올수록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게도 속력에는 단순히 비례하는 게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쇠구슬의 질량이 두세 배가 됐을 때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가 두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쇠구슬이 나무 도막의 한 일의 양과 비례하고요. 비례하고 이거는 또 연결을 지으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는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요 위에 실험에서 보시면 속력이 두세 배가 되면요. 이번에는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가 4배, 9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배, 3배를 제곱하면 4배, 9배가 되는데 이게 이동거리 증가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다음과 같음을 알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여기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를 유도하는 거를 하나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요것도 사실 지난번에 그 힘과 속력 변화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어, 이 일을 구하는 공식으로 결국에 일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해준 일의 양을 바탕으로 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요런 이제 속력 변화, 요거는 이제 직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선이고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속력이다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제 물건이 있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요거를 좀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이 힘과 이동 거리를 운동하는 물체에 관련을 짓기 위해서 힘을 속력과 관련된 식으로 전환을 시키면은 힘은 속력 변화 곱하기
질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요.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2를 구하는 공식을 각각으로 바꿔보면은 속력 변화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참고로 이제 속력 변화 같은 경우에는 속력을 시간으로 나눠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속력으로 바꿔주면 1은 속력 시간분의 속력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는데, 이 위의 상황의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단순히 나타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동 거리라는 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시간을 바탕으로 이동 거리를 구하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히 이동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시간이 여기 이제 같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간분의 1이고 요건 시간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제곱 이렇게 제곱 표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속력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 즉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처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제 물체에 대해서 요 에너지를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이동 거리 면적을 구할 때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밀한 계산을 해보니 2분의 1이 앞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 한번 또 구하는 공식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물체를 잡고 있다 놓았을 때 모든 마찰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 중력만을 받아서 자유낙하합니다. 이때 물체가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진 높이를 측정하면 중력이 물체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동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 위에 탐구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교과서에 아마 적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내용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면 중력이 2를 해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지난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겠죠. 물체가 낙하하면 중력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줄 때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의 크기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주게 되고요.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이 그대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물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물체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의 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에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단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내용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기타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뭐 선생님 찾아오시던 아니면은 뭐 댓글로 혹은 뭐 DM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